60세를 넘으면 누구나 이런 걱정을 합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우리나라는 이미 평균 수명이 80세를 훌쩍 넘었습니다. 앞으로는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래 살수록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게 현실입니다.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60대 이후에도 돈 걱정 없이 오래 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60대 이후 노후 생활에서 가장 걱정하는 건 역시 생활비입니다. 노후 생활비 구체적으로 얼마나 필요할까요? 우리나라에서 60대 이후 부부 두 사람이 한 달 동안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생활비는 약 19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매달 나가는 식비와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등 기본 생활비가 약 8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입니다. 그리고 병원비와 약값, 건강관리 비용이 약 4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자주 가게 되고 약도 꾸준히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은 해마다 늘어납니다. 여기에 손자, 손녀 용돈이나 자녀의 결혼식, 장례식 같은 경조사 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매달 2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 정도는 여유 비용으로 필요합니다. 이 비용들을 합치면 매달 적어도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는 써야 합니다. 그럼 이제 실제 들어오는 돈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실제로 국민연금으로 받는 돈은 평균적으로 월 6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입니다. 물론 더 많이 받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보다 적게 받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아서 사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퇴직금도 생각보다 빠르게 소진됩니다. 퇴직금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자녀 결혼식 비용이나 집 문제, 병원비 등으로 한 번에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퇴직금을 받은 10명 중 7명이 5년 안에 퇴직금을 전부 사용합니다. 이 말은 퇴직 후 5년이 지나면 연금 이외에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60대 이후에도 20년 길게는 3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지금 상태로 아무 준비 없이 60대를 맞이하면 나이가 들수록 쓸 수 있는 돈은 점점 줄고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떨어졌다고 해서 일을 다시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일자리는 줄어들고 몸도 따라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거나 생활 수준을 크게 낮추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현재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진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돈이 없더라도 충분히 안정된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노후 준비를 이야기할 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내가 오래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겠어. 그냥 그때까지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생각이 노후를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함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약 84세입니다. 여성은 87세, 남성은 81세 정도입니다. 60대이신 분들도 앞으로 20년 이상은 더 사셔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평균 수명이라는 숫자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평균 수명은 평균일 뿐이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90세, 100세까지 사는 분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그만큼 오래 살게 되면 돈이 훨씬 더 많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갈 일이 더 많아지고 몸은 더 불편해져서 돌봄이 필요한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80세 이후에는 생활비가 오히려 더 늘어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비와 요양비 같은 건강관리 비용이 70대에 비해 80대가 되면 2배 가까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60대 초반에는
퇴직금이나 저축한 돈으로 그럭저럭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70세, 80세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돈이 없으면 병원에 가는 것도 망설이게 됩니다. 약도 사기 어렵고 몸이 아파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가진 돈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70세까지는 괜찮습니까? 아니면 80세까지입니까? 그 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실 건가요? 이런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때 가서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막상 나이가 더 들어서 몸이 아프고 돈이 떨어졌을 때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자기 가족 챙기기 바쁘기 때문에 부모님까지 돌보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오래 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앞으로 20년, 30년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반드시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돈이 많아야만 오래 살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리 준비해서 지출을 줄이고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두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돈 없이도 안정적으로 오래 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 준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들어오는 돈을 늘리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나가는 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들어오는 돈을 늘리기 어렵다면 먼저 할 수 있는 건 지출을 줄이는 일입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어떻게 줄이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거비 줄이기입니다. 60대 이후 가장 큰 비용 중 하나는 바로 주거비입니다. 도시의 아파트에 살면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같은 기본적인 비용이 매달 3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도시에서 살다가도 시골이나 작은 도시로 이사를 가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은 도시나 시골로 가면 아파트 관리비와 공과금이 절반 이상 줄어들고 집값도 저렴해서 목돈도 아낄 수 있습니다. 또는 집 크기를 줄여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자녀가 독립해서 빈 방이 있다면 그 방을 새를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달에 몇십만 원이라도 꾸준히 들어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병원비 줄이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가구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지출 중 하나가 병원비입니다. 병원비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건강할 때부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서 큰 병을 미리 예방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큰 병을 미리 예방하면 병원비를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가까운 보건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보건소는 일반 병원보다 진료비와 약값이 훨씬 저렴합니다. 간단한 진료나 약 처방은 병원보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게 훨씬 경제적입니다. 세 번째는 식비 줄이기입니다. 60대 이후 식비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외식을 자주 하면 지출이 훨씬 커집니다. 식비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집에서 요리해서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건 돈뿐만 아니라 건강도 챙기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 좋은 방법은 전통시장이나 동네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마트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 신선한 재료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동네 어르신들끼리 함께 식재료를 구입하고 나눠 쓰는 공동구매 같은 방법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용도 줄고 이웃과 친해지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보험료 줄이기입니다. 의외로 60대 이상에서 불필요한 보험료가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 가입한 보험을 무작정 유지하거나 중복된 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보험 설계사에게 한번 점검받고 필요 없는 보험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매달 몇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 이상 아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방법들은 모두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 방법들 중 하나만 실천해도
1년에 수십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출을 줄이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씩 실천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에 정말 든든한 건 적은 금액이라도 매달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60대 이후에도 매달 돈이 꾸준히 들어오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현실적이고 쉬운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간단한 아르바이트로 소득 만들기입니다. 60대 이후라고 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요즘은 6070대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시니어 알바라고 해서 하루에 몇 시간만 일하고 생활비를 버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트에서 간단히 포장을 돕거나 경비 일을 하거나 도서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안내를 하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시간도 짧고 몸에도 크게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매달 적게라도 꾸준히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생활에 큰 보탬이 됩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일자리 센터나 주민센터에 가보시면 이런 일자리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작은 부업이나 취미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잘하는 취미나 특기를 이용해서 소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잘하시면 반찬을 조금씩 만들어 주변에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텃밭이나 정원이 있다면 채소나 꽃을 키워서 동네 직거래 장터에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내가 만든 물건이나 음식을 쉽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시장에 나가지 않고도 집에서 물건을 팔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방식으로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계십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건 심리적으로 큰 안정감을 줍니다. 세 번째, 빈방이나 빈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빈 방이 생기면 그 방을 다른 사람에게 새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숙을 치거나 방 하나만 새놓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요즘은 집 전체가 아니라 방 하나만 빌리고 싶어 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대학가 근처나 직장 근처에 사신다면 쉽게 방을 새놓을 수 있습니다. 방을 새놓으면 매달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수입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이는 노후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정부 지원금을 놓치지 말고 챙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주는 각종 지원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초연금 외에도 노인 일자리 지원금이나 지역마다 어르신 생활비 지원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금들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민센터에 가시면 간단하게 상담을 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원금들은 보통 한 달에 1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까지 나오는데 매달 꾸준히 들어오기 때문에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세금 절약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다. 우리나라는 나이가 많을수록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연금 형태로 돈을 맡기면 나라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통장 하나만 만들어 놓아도 매년 세금으로 몇십만 원씩 아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제도를 꼭 알아보시고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만 신청하면 매년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방법들은 모두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방법들 중 하나만 실천하셔도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식한테 절대 손 안 벌릴 거야.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지. 이 마음, 정말 멋지고 훌륭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게 흘러가진 않습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기고 그럴 때 자식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거창한 유산이나 큰 돈 때문이 아닙니다. 의외로 사소한 일, 아주 일상적인 것들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갑작스럽게 큰 병원비가 나왔을 때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녀에게 연락하게 되거나 한 달 생활비가 부족해질 때 며칠만 좀 도와줄 수 있니?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자식도 부담을 느끼고 부모도 마음이 불편해지고 서로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아플 때, 돈이 없을 때 자식에게 부탁하지 않고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조금씩 만들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작은 응급자금 준비해두기.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거나 필요한 곳에 목돈이 들어가야 할 때 쓸 수 있는 응급자금은 꼭 필요합니다.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달 생활비 정도, 보통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만 따로 떼어두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돌봄이 필요한 상황 대비해두기. 70대, 80대가 되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식사 준비, 외출, 병원 동행 등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죠. 이럴 때 자녀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려면 지역사회의 돌봄 서비스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재가 방문 요양 서비스 같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신청만 하면 거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미리 알고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자녀에게 큰 짐이 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삶의 기준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절하기. 가끔 보면 자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말은 하시면서 실제로는 고비용 생활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데 넓은 아파트에 살고 계시거나 외식이나 쇼핑을 자주 하시거나 보험, 정기후원,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많은 경우입니다. 노후에는 나답게 그러나 작게 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소박한 생활을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자녀와의 관계도 편해집니다. 네 번째, 상속보다 생전 정리가 더 중요합니다.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자식 간 다툼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돌보는 사람만 손해본다는 문제입니다. 즉, 평소에 부모를 돌본 자녀와 거의 연락 없이 지내던 자녀가 상속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평소에 본인의 재산, 주택, 예금, 보험 등을 자녀들과 미리 투명하게 이야기하고 간단하게라도 메모나 의사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명확하게 입장을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자식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걸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작은 준비 하나가 자녀에게 큰 짐이 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그 준비가 없으면 작은 일 하나가 자녀에게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절대 자식에게 손 안 벌린다. 이 말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건 쉬워 보이고 어떤 건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부터 뭘 하나라도 실천하느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에서 나눈 이야기들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 실천 과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가는 돈부터 점검해보기. 한 달 생활비에서 꼭 필요한 지출과 그렇지 않은 지출을 한번 나눠보세요. 휴대폰 요금, 보험료, 자동이체 되는 후원금, 가스비, 관리비, 외식비, 약값 등 종이에 써보면 생각보다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작업만 해도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씩 나가는 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오늘 당장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매달 돈이 들어오는 구조 하나 만들기. 금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건 노후에 아주 큰 안정감을 줍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조금이라도 꾸준히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만 찾아보세요. 작은 반찬 판매, 빈방 새놓기, 지자체 노인 일자리, 정부 지원금 신청.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세 번째, 내가 아플 때를 대비한 정리. 돈 이야기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돌봄 서비스, 긴급 연락처, 건강검진 일정, 그리고 작은 응급자금 마련 등 지금 건강하더라도 언젠가 도움이 필요할 날을 생각해서 조금씩 준비해두면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과 대화해두는 것도
지금 시작해 볼 수 있는 좋은 실천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이번 주 안에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 10년 뒤, 20년 뒤의 삶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준비입니다.